산재 처리 후 유가족이 받게 될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유족분들한테는 유족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일시금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금 형태로 받으시는 게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장의비가 이제 평균 임금의 121분을 받게 되시는데 안녕하세요. 도원에서 유튜브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강 PD 그리고 도원에서 산재보상 업무 담당하고 있는 최린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업로드되었던 산재 처리 가이드 영상 보셨었죠? 예, 봤습니다. 저희 그 후로 산재 처리 영상이 올라가는 게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산재 처리 영상을 조금 올리려고 찾아보다가 최근에 최린 팀장님이 어려운 사건을 무사히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잘 마무리가 다행히 됐습니다. 이번이. 네, 이번 사건을 진행하시는데 난항을 많이 겪었다고 들었는데 네.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사건은 작년 7월에 발생을 했고요. 그 결과적으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돌아가셨어요. 저희 지휘자분께서. 근데 하시는 업무는 이제 산림기술사 사무소에서 일용직으로 심어진 묘목들을 관리하고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셨던 분인데 보통 2인 1조로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가신 분이랑 그날도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서로 이제 떨어져서 먼 지역에서 각자가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이제 하산을 하시게 되는 과정 중에 떨어지게 되는 그 찰나의 사이에 쓰러지시면서 갑자기 사망에 이르시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119도 부르시고 병원으로도 이송되셨는데 그대로 사망에 이르셨기 때문에 뭐 저희가 받아본 자료라든가 이런 의적서류에 봤을 때는 딱히 사인도 알 수 없는 사인 이상으로 나오게 되었고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던 사건이었죠. 방금 제의자분의 사망 원인이 이제 사인 미상이었다고 하셨잖아요. 산재 입증이 어려웠을 텐데 어떤 식으로 산재 주장을 하셨을까요? 처음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분이 유족 중에서 이제 아버님이셨는데 네. 아버님께서는 사실 확고하셨어요. 사인 이상이었지만 워낙에 더운 날씨기도 했고 자기가 봤을 때는 열사병인 것 같다. 그리고 저희도 처음에 사건을 이제 전해 듣고 우리 유족분들을 만나 뵙고서 인사드리는 과정 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제 같이 2인 1조로 근무하셨던 동료분한테도 얘기를 종합해본 결과 특별하게 이제 열사병 말고는 사망에 이르시게 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정보도 찾아보니까 실제로 체온도 이제 119 구급 활동 일지상 40도까지 측정되었던 내용도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일단은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 주장해야 될 거는 열사병이다. 왜냐면은 이분이 사망 당시에 만 45세밖에 안 되셔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리신 분이셨거든요. 갑자기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될 다른 원인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그래서 열사병으로 집중해보자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거에 관련된 근거를 수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돌아가신 날이 이제 작년에 한 7월 30일 정도 됐었는데 네. 그때가 저희가 이제 사건을 맡고 좀 알아보는 과정이 한 9월, 10월이었어요. 그래서 기상청 통계 자료나 이런 걸 다 따보니까 제일 우리나라가 당시에 더웠던 하루였기 때문에 특히나 그 돌아가신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던 상황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한 집중적으로 주장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원인은 사실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아니면 중증 외상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뉘는데 외상의 흔적은 없었던 분이시니까 중증 외상을 제외하다 치더라도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그 어느 곳에서도 이제 열이 갑자기 40도까지 오른다 라는 거는 저희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힘든 사건을 겪으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사인미상으로 이제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인미상 상병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따로 자문을 받아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거는 사인미상 건이니까 주장하신 건 잘 받았고 한번 자문을 받아보겠다 했었는데 거기 이제 병원 의사분들이시겠죠. 의사분들께서 저희가 보낸 내용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위적 자료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봤을 때 열사병 혹은 일사병에 의한 뇌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추정이 된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예, 다행히 저희가 주장했던 부분들이 많이 인용이 돼서 네. 이제 근로기준공단에서도 이제 열사병으로 인정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인정을 잘 받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보통 해요. 이렇게 질병으로 사망하신 건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이제 열사병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는 근거가 있으면은 사실 질병판정위원회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2021년 3월 3일에 그런 운영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사관님 직권으로 이제 바로 산재 승인이 인정받을 수 있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 굉장히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 사건 같아요. 막막했죠. 네, 막막했던 게 이제 사실 사인 미상권은 저희도 알 수가 없기도 하고, 뭐 사인이 명확해야지 이 사인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사인 미상 사건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주장하기가 좀 다소 걱정이 됐던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해결이 됐다니 다행인데, 산재 처리 후 유가족이 받게 될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산재가 인정이 되면은 유족분들한테는 유족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일시금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금 형태로 받으시는 게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장의비가 이제 평균 임금의 120분을 받게 되시는데, 보통 유족 연금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이제 돌아가신 분과 이제 직접적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이제 그 외의 분은 유족 일시금으로 받게 되시는데, 저희 이제 돌아가신 분의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이 넘으신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유족 보상연금 수급 자격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받으시는 걸로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이런 산재 자체가 혼자서는 처리하기 많이 힘든 일이잖아요, 저도. 그렇죠. 만약 이런 비슷한 사건을 겪으시거나 뭐 사망까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산재 사건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지금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산재를 승인받는 과정 중에 제일 어려움은 아마 다치시게 되거나 질병에 걸리시게 되거나 돌아가시게 되거나 업무와 이제 그 결과가 상당한 인과관계를 띄어야지 인정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보통 겪으시고 불승인이 나시더라도 그런 게 주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다소 약했을 때 불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재를 직접적으로 신청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괜찮겠지만 한 번 불승인이 나면은 아무래도 그걸 뒤집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최소한 이제 점검하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산재 관련해서는 선임되기 전에 상담은 전부 무료로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 채널톡 링크 똑같이 연결하면 되는 건가요? 네, 직접적으로 채널톡 통해서 상담 문의 주시면은 보통은 제가 다 답변을 드릴 거예요. 산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주장이라든가 이제 재경위 청구 취지가 명확해야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저희한테 상담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선에서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니까 부담 없이 꼭 저희한테 먼저 문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상담은 무료입니다. 선임하는 데부터 돈이 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혼자 처리하게 되더라도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